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20년도 경찰 승진시험에 나온 문제입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결과적 가중범에 있어서 기본범죄는 고의, 과실, 기수, 미수를 불문한다. 결과적 가중범 많이 여러분이 어려워하시는 내용인데 하나 제가 꼭 기억하라고 그랬죠.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로, 자 밑에 신참을 고의로 고쳐주려고 하다가 치상, 치사, 고의로 고쳐주려고 하다가 나온 거, 고의, 과실. 이 고의와 과실이 합쳐진 게 결과적 가중범이에요. 그래서 고치려다가 나는 때리려고 폭행이었는데, 폭행이라는 고의를 갖고 있었는데 실수로 치상의 결과 나온 거 이렇게 어렵죠. 고치려다가 실수로, 이게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범죄는 항상 고의범만 가능해요. 이거 기본범죄가 과실범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 과실 틀렸고요. 이번에 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란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의해서 중한 결과가 과실뿐만 아니라 고의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거 말한다. 자, 제가 결과적 가중범은 고치려다가 실수로, 이게 진짜 결과적 가중범입니다. 이걸 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하죠. 결과적 가중범의 개념을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면 원래 진짜 결과적 가중범은 고치려다가 실수로 한 거지. 즉 이게 실수로 해야지 결과적 가중범이거든요. 그런데 고의는 똑같은데 여기가 실수로 한 게 아니라 똑같은 고의인 경우죠. 이거 일부러 한 경우. 자, 요 일부러 한 경우도 결과적 가중범으로 인정해 주는 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가짜라고 하죠.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 가중범은 얘가 실수해야 돼요. 고치려다가 실수로가 결과적 가중범. 진정한 결과적 가중범. 이거는 고치려다가 실수한 게 아니라 고의로 일부러 죽였어. 그런데도 결과적 가중범 인정해 준 경우는 짝퉁,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입니다. 그래서 2번은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죠. 과실뿐만 아니라 고의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2번도 틀렸고 3번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해서 결과적 가중범의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자,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은 여기에 고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고의범죄를 따로 인정할 것이냐의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죠. 그래서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 플러스 고의인데 이게 그냥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만 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과 이 고의범이 별도로 성립되는 경우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상상적 경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가 언젠가지만 알면 되죠. 원래는 이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돼 버리면 얘는 별도로 성립되는 게 아닌데 이렇게 별도로 고의가 성립되는 경우는 어느 때라고 그랬어요? 얘가 이 부진정 결과적 보증보다 형이 더 셀 때, 얘가 형이 더 중할 때. 그래서 제가 손흥민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일반 선수들은 국가대표, 저희 청소년 대표로 조커, 청소년 대표로서 와일드카드로 들어가 버리면 그냥 청소년 대표만 하는데 손흥민은 청소년 대표가 돼도 손흥민이 국가대표에서 빠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흥민은 따로 국가대표 역할도 똑같이 해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손흥민 정도 되면 더 중한 경우는 상상적 경합이 된다. 그러면 고의가 부진정 결과적 보다 더 중한 경우에 이렇게 되는 것이지 중한 규정이 없으면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이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 살해에 친구를 살해하려고 불을 질렀다. 친구를 살해하고 불을 질러서 친구를 죽였다.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하고 끝내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를 죽여버렸다고 그러면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만 되는 게 아니라 존속살해가 더 된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존속살해가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보다 형이 더 셉니다. 물론 법이 개정됐지만 지금도 더 세요. 왜냐하면 존속살해는 자격정지형이 붙어 있어요. 현주건조물 방화치사는 자격정지가 없고, 그게 이게 더 셉니다. 지금도. 어쨌든 존속 아버지를 죽여서 아버지를 불을 질러 죽이면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플러스 존속살해의 상상적 경합이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례 같은 경우는, 우리 설문 같은 경우는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을 때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이 상상적 경합관계 있는 거지.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면 그냥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고의범은 성립이 될 수 없겠죠. 자, 4번에 여러 사람이 상해의 범위로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해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나머지 사람들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니란 상해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우리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을 우리 대법원 인정하고 있죠. 결과적 가중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의와 과실이 있으면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공동정범은 이것만 공부 같이 하면 돼요.
이 부분만 공동사가 있으면 결과적 가정법은 이 부분은 과실이기 때문에 이거는 고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같이 고의가 있어버리면 돼요. 그럼 이거는 뭐만 있으면 되느냐? 과실이니까 예견 가능하기만 하면 공동정법을 인정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의 부분에서 공모가 있었다면 이 과실 부분에 대해서 예견 가능했다면 결과적 가정법을 인정한다. 그래서 거기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그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면 죄책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니라 상해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이 4번이 맞는 설문이죠. 자, 수고했습니다.